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제가 이렇게 댓글을 한 번씩 주시는 거에 대해서 꼭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답글을 거의 못 따라드리는 편인데 항상 잘 보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은 차트 얘기보다는 어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부터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제가 계속 9월 지표들은 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8월 달에 드렸고, 10월 달에 10월 지표들은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제도 지금 최근 10월 지표들이 괜찮잖아요. 어제도 이제 10월 고용동향 지수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또 나오는 흐름이 돼서 고용 동향 지수가 제법 괜찮게 나왔다라는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인프라법 통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 감안을 해보면,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사그러들 수 있다,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뭐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공급망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번 4분기를 지나면서 피크 아웃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번 달을 기준으로 지금 거의 피크 아웃 좀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뭐 없어지진 않겠죠. 지금 워낙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힘은 떨어질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연준 위원들이나 연준 이사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얘기들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인데, 클라리다 부의장의 발언에 따르면은 내년 말경에,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뭐 9월, 6월 얘기가 나왔잖아요. 금리 인상이. 근데 지금 연준 위원들 얘기, 요번에 FOMC에서 6월은 일단은 좀 아닐 걸로 보여지고, 9월 아니면 연말 아니면 내년, 이렇게 지금 경우의 수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음, 올해 말 정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올해 말 정도,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동안 시장이 많이 우려했던 뭐 9월, 6월 이 부분은 조금씩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멀어지나 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주 휘발유 가격, 지금 원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오펙 플러스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압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대책을 조만간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사람들에게는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 있었던 얘기들이었고, 인프라법들 관련주들이 조금 매물들이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 상승이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지켜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요 구간에서 제가 한번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요거 넘어가는 순간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이틀 쉬고, 그 뒤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민민미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사실 좀 과도한 상승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조금 겁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조정치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어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매크로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는데, 이 매크로 요인 두 개가 만약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게 될 사회지출 법안이라든지, 일단 중요한 건 사회지출 법안입니다.
사회지출 법안이 요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캔슬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예 일단 부채한도 협상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회지출 법안까지는 지금 이 예산안 조정권, 소위 얘기하는 패스트 트랙을 띄우지 않고 통과를 시켜야만이, 그렇게 되어야만이 부채한도 협상이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11월 말쯤에 노이즈가 일부 있을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겠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겁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남은 한 가지 인플레이션인데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공급망 훼손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가 4분기 중에 피크를 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정도 선을 기준으로 이제 피크아웃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이번 달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망 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서서히, 지금 당장 해결은 안 돼요. 당장 해결은 안 되는데 서서히 조금씩 해결되어 나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도 조금씩, 아주 더디겠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흐름보다는 요렇게 좀 작게 나오면서 옆으로 조금 길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옆으로 조금 기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충분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은 필요해요. 조정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벌써 여기서부터 제가 조정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는 조정이 좀 나와야 하는 구간이다. 다만 이 조정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완만하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흐름으로 봤었을 때 완만하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지금 보게 되면 아침에 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초반 쫙 땡겨 올리는 흐름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살짝 또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스러운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시장 전체적인 이 수급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 지금 일단 코스피는 매도 전환을 했는데, 뭐 코스피 코스닥 현물 매도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물 매수가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선물로 지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부분이 그동안 나왔던 우리 기존의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물만 들어와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고, 현물까지 같이 좀 들어와줘야 하는 시장인데 일단은 조금 더 지수 반등이 나와야 아마 현물이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도 좀 불안한 상태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장 초반부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는데 뭐 이걸 이제 이 선물 지수로 땡겨 올려가지고 지금 올라왔던 거고, 시장 전체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려 나왔던 건데, 지금 요 자리 넘어가면서부터의 상황을 놓고 보면 시장 수급이 어제 조금 개선세 가능성을 좀 보였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최근 정말 오랜만에 시장 수급이 조금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수급 개선세가 지금 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 개선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좋지 않아요. 근데 요렇게 내려오면서 좋지 않았던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지금 조금씩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시장 이제 이 그동안 디커플링 되면서,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면서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전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가장 꼴찌로 움직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면서 같이 좀 따라 올라가려고 하면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꺼풀, 이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는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계속해서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었고요. 지금 최근에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이 자리를 넘으려고 하는 흐름에서 계속해서 끊기고 하면서 이 자꾸 이제 밀려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시장 수급 개선세가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게 1번입니다.
예, 시장의 수급 개선세. 아직까지 아주 좋은 상태 아닙니다. 어제만큼 좋은 상태 아닙니다. 수급 개선세가 일단 나와야 되는데 장 초반에 비하면 지금 조금 괜찮아졌고 최근자에 비하면 이 정도까지라도 나와주고 있는 거 지금 다행스러운 정도. 이 정도까지도 안 나왔으니까 그동안 이제 수급 개선세가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외계인들의 현물 매수입니다. 현물 매수. 지금 보면 달러 가치가 조금씩 이 달러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유로 쪽에서 영국이 이번에 동결을 하면서 지금 국채 시장 한번 흔들리고 이러면서 환율 쪽도 예상했던 흐름과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꼬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유럽 쪽이 만약에 먼저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달러 가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물론 고 유럽에서의 액션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 뒤로부터는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환율은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아침에 이제 데이터 오류로 1,200원까지 올라와서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일단은 오류라고 나왔으니까 다행스러운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우리 시장 퍼밸류상 굉장히 낮은 저평가 수준에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이 비중도 역대급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만 자꾸 들어오는 이 부분은 조금 불안할 수 있고 요게 지금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두 가지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요 두 가지만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 시장 조금 안정적인 흐름 나오면서 3,000포인트 위로 올려주는 흐름, 뭐 이렇게 막 강하게 막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미국 시장처럼 막 신고가를 그렇게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EPS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일정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박스권도 좀 상단 위에서 놀아줄 수 있는 지금 뭐 하단을 건드려면 안 해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힘든 구간이었는데 요게 조금 올라가게 되면 종목들의 수급도 조금씩 풀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1번은 수급 개선세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그 수급 개선세의 뭐 연장선이겠습니다만 외국인 매수, 현물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거. 요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 드릴 수 있겠고요. 금일 우리 시장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NFT 섹터들 뭐 갈수록 지금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비트코인 섹터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게임 섹터들 움직임도 조금씩 괜찮고요. 인프라법 관련한 섹터들은 어제 전반적으로 약간의 상승을 보여서 오늘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 섹터들만 우선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법 수혜주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먼저 하나 정도만 이 하나 두 개 정도의 섹터들만 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섹터들은 지금 현재 수급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원래는 인프라법이 통과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먼저 기대감으로 쫙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프라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번 살짝 눌림이 왔다가 그 뒤에 실제 집행될 때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정상인데 인프라법 같은 경우 지금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한 4차례 딜레이가 됐죠. 이러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이 되다 보니까 미리 수급이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펠로시 의장이 계속 두 개를 사회 지출 법안하고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패하고 나서 일단 급한 대로 하나씩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략을 바꿨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금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통과가 된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전반적으로 올라주고 그 뒤부터 섹터별 순환매가 좀 나올 걸로 봤는데 어제 하루 살짝 올라간 거 가지고 지금 바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건 정도가 충족이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흐름으로 이 수혜를 좀 받는 흐름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네이버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수가 보이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 정도인데요. 삼성전자 매도 같은 경우 뭐 어제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량은 지금 이전에 비해서는 좀 줄고는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매수로 좀 돌아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거 지금 돌릴 수도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정도 눈에 띄고 뭐 가장 좀 많이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심텍, 아프리카 TV, HLB,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세가 괜찮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동진세미캠, 서울옥션, SK머티리얼즈 정도가 매도가 조금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지금 살짝 또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뭐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저녁에 PPI나 CPI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인플레이션에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나올 지수들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지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 그 경제 지표들이 이제 오늘 내일 저녁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반등이 얼마나 나오느냐라기보다는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요게 몸통을 가진 양봉, 조금 몸통을 가진 양봉, 예를 들면 2970포인트 조금 위에서 마감해 줄 정도의 몸통만 가지면 70 한 4, 5? 요 정도까지만 나와줘도 차트상으로는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 더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됩니다. 그 정도는 되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조금 들어오느냐 그리고 수급 개선세가 확실히 좀 나타날 수 있느냐 요 부분이 가장 큰 포커스가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